안녕하십니까, 홍현실입니다. 금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엔 롤렉스 시계. 요양원이 아니라 거의 보물창고였습니다. 결혼식 폐물이라고 했다던데요. 왜 그 폐물이 압수수색 보물 더미 속에 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변명이죠. 김건희가 받은 각종 명품과 그림만 모아도 박물관 하나 짓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만 봤던 외관 매직, 희대의 악녀를 통해서 다시 등장한다는 게 참담할 따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김건희 정도의 무력이면 영부인 시절에 먹고 차고 입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드셨습니까? 네. 아, 휘파람. 있어, 아직 있어. 휘파람. 아니, 오늘 한 끼도 못 드셨죠, 에디터님? 말을 시키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네, 이제 뉴스토마토 오면은 네. 항상 그 다양한 다과로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네. 오프닝 하시는 동안 뭐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오프닝 하는 동안 네. 굉장히 빠르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거룩한 오프닝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건희 까는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 안 나갔잖아요. 화면에 안 나갔잖아요. 나는 보이잖아. 아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이 그 6개라고 말한 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나눠 먹으면 안 되나? 다 이런 드셨죠, 메시지를 6개. 드리는데 이거 원래 한 봉이 다 인당 밖에 또 있어요. 예. 네, 댓글에 또 오늘따라 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안 읽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과 소통해야죠. 네, 고몽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연실아 씨. 유빈님, 황현실님 아나운서 화이팅입니다. 깔깔깔님, 유진이도 점점 이뻐지니 불안하네, 시집 갈 깨비. 신유진 아 변호사님 결혼하셨나요? 네네, 결혼했습니다. 네,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던 롤렉스 시계. 뭐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롤렉스 종류가- 시계, 까르띠 시계 다 나왔습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그 백화점 다양해요. 명품관 가서 있는 브랜드 싹 다 적으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전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뭐 범죄라는 것이 저지른 거 싹 다 처벌받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지금 뭐 어디서든 다 튀어나와요. 요양원에서 롤렉스 시계, 까르띠 시계 결혼 때 받은 예물인데 남동생 부부는 지금 동남아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에 가서 살고 있는 남동생 부부가 폐물을 요양원에 요양원에? 맡긴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네. 모든 증거가 다 나와도 정말 빠락빠락 부인하는 그 윤석열 헌재에서 정말 얼굴 딱 비춰주는데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건희도 특검에 가서 모든 증거를 다 들이밀어도 빠락빠락 부인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금거북이도 요양원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양원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따로 발견됐던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거니까 이게 지난 7월에 압수수색을 했던 내용이 지금 또 뒤늦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지만 이제는 좀 반가운 거는 이제 내가 아는 아는 게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갖지는 못했지만 가시론 나왔을 때 정말 야 아 뭐지? 네. 바세론도 몰랐는데 롤렉스 정도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롤렉스 알지 까르띠에 소유하고 있는 건 그치. 아니죠. 소유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몰라. 그냥 롤렉스라는 브랜드는 내가 아는 브랜드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반가웠고 이게 뭔가 이제 추가적인 물품이 더 나온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던 거니까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이제 팔찌인 줄 알았는데 까르띠에 시계였어요. 시계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끝장뉴스 시간에 많이 짚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토 3종 세트라고 우리가 불렸던 서희 3종 말고 과거에 논란이 됐던 까르띠에 이 팔찌는 아직까지 누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고 실물 확보도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를 언론에 알린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알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어디에서 받고 무슨 이유로 받고 이런 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뭐 특검에서 아직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워낙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당연히 이것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나토 3종 세트도 변했어요. 업데이트가 나토 7종 세트로 지금 업데이트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토 관련해서는 서희건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빼박인데, 이거는 본인들 그 요양원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어떻게든 변명으로 좀 피해 나가려고 이거 패물이라고 거짓말을 뻔해 보이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왜 흘렸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밝힐 때마다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뭔가 대가성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를 왜 이걸 흘렸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예, 피의자인 걸 잊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에 예. 관련된 증거는 특검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당연히 있어라. 어떤 증거든 어떤 혐의든 다 적용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특검의 역할인데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변호사님 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뇌물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지 알선수재죄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다 각각의 그 우리가 계속 매관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을 사실 김건희가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임명을 하게끔 하는 힘이 나오는 거는 바로 남편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같이 공동해서 이런 걸 저질렀다라고 해서 공동정범으로 뇌물죄에 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방조가 아니에요.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가 더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특가법의 법 조문에 있는데 제가 그 법 조문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또 했는데 바로 나올 줄 알고 와 역시 변호사님이 내가 네,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법이 네. 얼마나 이게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네. 김상민 전 검사, 그다음에 국정원 법률특보였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특검에 훈수를 두는 말을 했더라고요. 확증 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도 수사를 해봤으니까 수사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뭐 원칙을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확증 편향의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건 사실 검사 집단이라는 거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김상민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뭐 참고인도 아니고요.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렇게 뭔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장면이라고 보고, 이게 3특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 특검에 소환되는 수사 대상들의 면면을 보면 적반하장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측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그랬나요? 이제 그 대목도 있는 것처럼 혹은 뭐 특검의 검사들을 고발한다라든지, 혹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거나, 혹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이게 피해자들이나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주둥이만 살아있는 경우가 이 3특검 수사 대상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김정환이라는 목사는 또 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벌써 2차례나 불응한 지금 상황이고요. 이게 공통점이라 그리 신기하진 않은데, 오늘 신기한 대목은 이제 검사라는 양반이 확증 편향을 언급했다라는 게 마치 뭐랄까 기자가 응당해야 할 뭐 공정 보도를 언급을 했다? 뭐 별로 신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보니까. 근데 이 김상민 검사가, 전 검사가 이우한 화백 그림을 준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우 씨를 대신해서 사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리구매라는 거예요. 예. 대리구매. 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심부름꾼으로 대리구매했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그 집안의 집사였다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안 되는데요. 그게 왜 대신해서 처리해줬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대신해서 처리해 줬다면 그거는 바로 당신에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1.4억 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1억 4천이
쉽게 누구를 대신해서 구매해서 내가 대신 돈을 내고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또 지금 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화랑협회 감정에서는 좀 이게 위작이라고 하고 한국 미술품 감정센터에서는 또 진품이라고 엇갈린 지금 감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모르겠어요. 이 그림 자체를 그러니까 보증서는 진짜인데 그림은 뭐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걸이가 거기 이미 가짜 목걸이가 거기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는 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보증서 자체는 진짜고 1억 4천에 구매한 거는 진짜다. 예. 그럼 변호사님 진품 그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뭐 한국 화랑협회라든지 한국 미술품 감정센터에서 각각 엇갈리는 게 나왔지만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그거 반클리프가 거기에 있는 게 좀 이상하다 목걸이가 그 목걸이 가짜 같다라는 정말 추론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목걸이는 가짜였고요. 그렇다면 가짜 목걸이 옆에 왜 그림을 뒀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서는 진짜인데 그림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진품의 행방을 그거 자체가 진품의 행방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1억 4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 김상민이다. 이게 특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이고 진품은 어디인가 빼돌렸고 진품은 어디 컨테이너에 있을 거고 뭐 감정서가 정품이고 혹은 뭐 그림은 가품이고 이제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가품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자리를 위인설관해주는 그런 친절함을 베풀었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인사동에 가서 1억 4천을 가져갔다가 오늘 심지어 모 보도에 보면 검사 할인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을 깎아서 1억 2천에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실제 김건희 측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전달을 한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 신변에 대해서 특히 거취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가 어떤 자리를 알선해줬다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는 사실 논쟁거리가 뭐 가십성으로 뭐 재미있고 선정성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냥 뇌물로 갖다 바쳤다라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죠. 예. 아니 근데 그 검사면은 그림도 그럼 할인받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각의 주장에 영부인의 의하면 시계도 할인받고.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것도 왜 진품 가품 논란이 되냐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올려주기로 한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품이 지금 1억 4천에 샀다고 했는데 이 1억 4천 뒤로 가다 보면 대만에 있는 경매 시장에서 200, 3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건 최초의 가격이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일 때와 진품일 때랑 처벌의 그 추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김건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후한 화백 작품은 가품이 많아서 다 받았을 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밑장 얘기를 깔았죠. 밑장 깐 거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사실 이후한 화백 그림이 저는 몰랐는데 보통 20억 넘는데요. 근데 그리고 위작 논란이 워낙 많은 것도 맞고 예전에는 한 일당이 워낙 위작이 많으니까 14점 정도를 그냥 집단으로 위작을 만들어서 하다가 걸렸는데 그래서 가품으로 결정이 됐는데 위작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완 화백이 내가 그린 거 맞다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또 가품으로 결정이 났어. 화백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작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건희 씨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본인 이거 그림 받은 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겠다. 필이면 가짜랑 같이 있었네. 그럼 이건 특검이 파고 있을 거 알아보는데 이것도 그럼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가품고에 갖다 형량 놔서 줄이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미술품에 이 가품 진품 맨날 논란인 거 아니까 형량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이 김건희 씨가 말한 가품이라서 싫어했다는 말은 과거의 김건희 씨 말로 그 탄핵할 수 있죠. 본인 그 목걸이 제가 가짜 자기가 구매했다고 이제 목걸이 가짜 좋아하는 거짓말 사람이 8번 했잖아요. 가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가짜 싫어한대요. 본인의 말을 탄핵하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탄핵하는 경우가 된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치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이면은 무기또는 10년 이상이고요. 네, 그 밑에는 다 액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1억. 그러니까 1억이 아, 1억이 액수로 최대 금액이에요. 1억 이미 넘었어. 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1억 넘으면은 1억을 받든 30억을 받든 똑같아. 네. 예, 예. 형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무기 또는 10년 네,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그래서 1.2 좋네요. 1.2도 1억 넘었으니까 네. 할인 받아도 1.2. 이미 서희 7종 세트로 1억은 넘었거든요. 그렇죠. 훨씬 네, 넘었죠. 무기까지 갈 그렇습니다. 수. 너무 그러니까 좋네요. 그러면 그 10년에서 무기는 네. 뭐 이 범죄의 악랄함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또는 그렇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고 여러 건 너무나 많은 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말 무기까지도 무기다. 막 무기다. 이거 진짜 안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뇌물로 때문에 무기 갈 수 예, 있군요. 예. 그 최저 상한이 1억이기 때문에 1억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더 좋습니다.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김상민 말이죠. 김상민은 김건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국정원 법률특보로 보내놓고 한 일이 뭐였냐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요. 2024년 1월에 그걸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해서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김상민이에요. 이걸 또 내란 특검이 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예전 시간에 짚었습니다마는 해결돼야 되고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테러라고 보는 관점과 정부가 테러라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정도로 축소하느냐는 사건을 대처하는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을 축소했던 그 배경에는 국정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김상민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 사건이 고발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오. 김건희의 최측근은 절대로 이런 어떤 뇌물 같은 걸 갖다 바치면서 자리를 받아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사람들이야 되게 김건희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받아먹지. 김건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문고리 권력인 유경옥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처음에 들어갔었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라든지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을 했거나 혹은 대학원에서 친분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상민은 우리가 굳이 최측근으로 띄워줄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특검에 불어대고 불고 협조하는지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상민의 입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우환 화백에 대한 그림을 보면 오빠, 그러니까 김진우 씨 그리고 이 김상민 씨, 김건희 세 사람이 뭔가 이우환 화백에 대한 그림을 입장을 발표한 거를 보면 되게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라 이제 이 진술들을 어떻게 좀 균열을 내고 각자의 입장을 좀 어떻게 탄핵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김건희 특검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또 다른 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축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왜 축소했고 누구의 지시로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대목들도 면밀히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란 특검에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의 출발점을 이 피습 사건부터 또 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란 특검에 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이 지금 뭐 김상민 이자의 행동 자체가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에 이런 거를 맡길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뭐 연결고리 그리고 검찰도 내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이든 신무장 검찰총장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을 지금 검찰에다 맡길 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검찰이 지금 검찰청 폐지가 지금 곧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새로운 사건을 뭐 인물을 줘서 수사하게 하는 건 적당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또 바빴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팀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서희 건설의 매관 매직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 나토 7종 세트 네. 그걸 통해서 비서실장을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해줬기 때문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통상
국무총리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는데 한덕수는 나와가지고 윤석열에게 전임했다. 윤석열이 시키는 사람 했다. 그러니까 하교육 때문에 본인이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원래 미꾸라지 엄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엄지, 엄지 장어 원래 별명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덕수는 다 빠져나가니까 네. 지금 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전혀 모른다. 왜 이 사람이 임명됐는지 난 모른다. 윤석열한테 맡긴 건데 오. 윤석열이 뭔가 뭐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고 윤석열이 비서실장 시키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나는 모른다. 빠져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딱 넘어갔는데 저는 그 왜 김상민을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가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시에 이 테러조차도 혹시 김건희 씨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기획한 정말 테러였다면 이 이후에 이것도 테러도 낮추는 걸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일부러 다 그린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전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연관 여부를 계속 민주당에서도 이거 확실하게 체크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란 특검이 들여다볼 때 그러면 그 그림 안에 김상민 전 검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던 이유가 사실 이 피습 사건이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들이 그러니까, 네. 처음에 좀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데 김건희 특검은 아마도 김상민 전 검사의 그 공천 관련돼서 들여다볼 때 아마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어제 이제 JTBC 단독 보도가 나온 것 중에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띠지 분실 관봉권 요거 핫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다른 띠지를 갖고 있는 관봉권이 사진이 확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말에 그 찍은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말로 찍혀 있는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전달했던 관봉권을 찍어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와이프인 이모 씨, 그러니까 즉 당시 재정국장이었던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특검이 이 사진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관봉권 외에 또 다른 관봉권이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그때 그걸 전달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봉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또 다른 관봉권에 대한 출처를 우리가 만약에 밝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혹시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제 이 대목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관봉권이라는 게 지금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관봉권을 아마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이제 이 상황을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검이 확인한 사진 한 장 때문에라도 저거는 과거 예, 과거 거예요. 5월이잖아요. 띠지 분실 사건입니다. 예. 저 띠지 분실 사건이고 요거 이제 과거의 띠지 분실 사건의 관봉권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건 2022년 10월이라고 합니다. 10월이라고 예. 합니다. 10월. 그래서 요거는 재정국장 쪽과 윤영호 씨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제 협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봉권을 인출해가지고, 인출이라기보다는 통일교 쪽에서 확보한 관봉권을 또 넘겨줬을 텐데 누구에게 넘겨줬고 이것을 또 어떠한 대가로 넘겨줬는가, 이제 이 대목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전 관봉권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관봉권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무나 그러면 돈 많으면 관봉권을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헷갈려요 이제는. 아니죠. 관봉권이라는 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한국은행에서 밀봉한 돈을 말하는 거라서요. 이게 그냥 누가 재력이 있다고 해서 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5천만 원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줘라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일교 측에서 건진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교는 워낙에 지금 그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일교 측에서 아예 관봉권을 확보해서 건진에게 건네준 걸로 아는데, 건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 와, 정말 이러니까 기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무슨 관봉권을 집에서 여기서도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2022년 5월 13일 발행된 관봉권도 있는데 2022년 10월에 사진이 찍힌 관봉권도 또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텐데 증거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진술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아, 네. 보통은 그렇게 하죠, 피의자들이. 한덕수도 오늘 네. 딱 그 모양으로 지금 하지 않을까. 네, 네. 거짓말로 덮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예. 싶을 경우에 하면서 이제 잠깐 쉬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인정을 해야 사실 구속은 면한다 뭐 이런 마음이 한덕수는 강하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 2022년 5월 그러니까 분실된 띠지 그거는 누가 줬는지 밝혀지지가 않은 건데 요거는 통일교가 건진으로 전달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띠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본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이거 관본권으로 주세요. 못 하는 거고. 예. 보통 은행이랑 뭐 대량의 금액을 뭐 거래할 때 아니면 국가 기관이 껴 있을 때 아니면 기업이 껴 있을 때 이때만 가능하고 일반 개인은 정말 VIP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VIP? 정말 그 금액 예치 금액도 많고 돈 거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부탁했을 때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일반은 그냥 웬만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띠지를 통해서 역추적했을 때 이 통일교라는 거 하나는 이미 확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면 건진에게 왜 통일교가 돈 줬을까? 아까 뭐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숱하게 여기서도 자주 다뤘지만 이미 왜 돈이 전달됐을지는 그 통일교가 원하는 목적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캄보디아 ODA 사업부터 해서 언론사 인수부터 해서 그런 것들 대가로 갔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저는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일개 종교 단체가 통일교가 얼마나 대단하면 엄청 크죠. 일개라고 하기엔 엄청 규모 크죠. 그래도 네. 관본권을 이렇게 턱 하고 은행한테 받을 정도면 통일교는 사실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행사해왔고 사실 일본에서 통일교가 진짜 그 세력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컸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돈의 규모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돈의 규모가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2023년에 일본 통일교에 대해서 종교 집단 해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더 힘써야 된다. 근데 그거를 준비를 오히려 더 뭐 십몇 년 전부터 통일교는 일본은 정부가 이거 종교 집단 해산 명령 신청을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을 감지를 이미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권 최고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연주를 다할 수가 있다면은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는 임했다고 봐서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마련한 관본권도 이제 건진에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코뭉이 아빠님이 연실아 씨를 국회로 보내 관본권을 받아볼 수 있게 지시합시다. 국회로 가도 관본권은 받아볼 수가 없어요. 유비님이 통일교 어마어마함. 김건희와 관련 안 된 사건은 없다. 코뭉이 아빠님, 김건희는 너무 부지런한 거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한 거지요? 네, 부지런한 거지. 거지. 거지 근성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네, 돈 많은 사람한테 거지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이 거지 근성을 숨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